술이 왜 이렇게 약해졌어? 물 탄 거 아니야? 낡은 식탁 위에 소주병이 덜컥 부딪혔다. 병목에 묻은 술방울이 튀어 흰 반찬 그릇에 떨어졌다. 박정옥은 고개를 숙인 채 수저를 닦고 있었다. 젓가락 소리가 뚝 끊겼다. 말 안 해? 이만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 있었고 단추는 하나 풀린 채였다. 텔레비전에서는 홈쇼핑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정옥은 그 소리를 줄이려다 리모컨을 놓았다. 내가 너 없었으면 굶었겠냐? 내가 젊을 땐. 그의 말은 중간에 흐려졌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정옥은 밥을 한 숟갈 뜨고는 그대로 내려놓았다. 입안에 밥풀 하나 없이 그저 젓가락을 쥔 손만 가늘게 떨렸다. 식탁 위에는 반찬이 단 3가지뿐이었다. 시든 시금치 무침, 묵은 김치, 그리고 며칠 된 멸치볶음. 그녀는 그릇을 들며 중얼거렸다. 내일은 된장찌개라도 끓여야지. 또 찌개야? 똑같은 것만 해먹냐? 내가 요리를 하긴 하냐? 그의 목소리가 벽을 때렸다. 거실 공기가 눅눅해졌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였고 냉장고 모터가 웅 하고 울렸다. 정옥은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그릇을 개수대에 쌓았다. 물줄기가 그릇에 부딪혀 튀었다. 그 물방울 몇 개가 그녀의 얼굴에 닿았다. 눈가를 스치는 물기와 땀의 경계가 모호했다. 술 좀 줄이라니까. 내 돈으로 마시는 거야.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다. 그의 말에 손목 근육이 단단히 굳었다. 정옥은 젖은 고무장갑을 벗어 의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녀의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월세 언제 내는 거야? 이번 주 금요일. 그럼 그때까지 내가 술이라도 마음껏 마시게 두라고. 그의 말 끝에 웃음이 비죽 새어 나왔다. 그 웃음엔 체년보다 오래된 습관이 묻어 있었다. 정옥은 창문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창틀 틈새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다. 낡은 커튼이 살짝 흔들렸다. 밖에서는 이웃집 아이의 자전거 바퀴 소리가 지나갔다. 그 소리 뒤로 개 짖는 소리가 희미하게 겹쳤다. 정옥은 조용히 냄비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가스레인지 불을 껐다. 탁 소리와 함께 불빛이 사라졌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그녀는 등 뒤에 남편을 보지 않았다. 대신 식탁 한가운데 놓인 소주병 라벨의 글자를 똑바로 바라봤다. 청춘 소주. 그 단어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녀는 의자에 앉았다. 허리를 곧게 세운 채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았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만수가 다시 병을 들며 중얼거렸다. 여자가 남편 하나 잘 만나면 평생 편한 거야. 너는 복이 없어.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다. 정옥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웃음도 아니고 울음도 아닌 묘한 표정이었다. 그때 문틈 아래로 편지 한 장이 밀려 들어왔다. 요양보호사 모집 경력 무관, 숙식 가능. 정옥은 그 종이를 가만히 바라봤다. 그녀는 손끝으로 편지를 접었다.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천천히. 술이 새벽 5시. 정옥은 아직 캄캄한 부엌불을 켰다. 형광등이 윙하고 깜빡이더니 희뿌연 불빛이 번졌다. 냄비 속에 미음을 끓이며 조용히 장갑을 꼈다. 테이블 위엔 어제 남편이 남긴 빈병 3개가 줄지어 있었다. 그녀는 그것들을 천천히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밖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덮쳤다. 폐지를 줍는 노인 몇 명이 이미 골목길에 있었다. 그녀는 허리를 굽히고 캔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철캔이 부딪히는 소리가 새벽 골목에 또각또각 울렸다. 박 할머니, 또 그거 모으시게요?
이웃 최 아주머니가 비닐장갑을 낀 손으로 인사를 건넸다. 응, 그냥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정옥은 짧게 웃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바람이 스치자 코끝이 시렸다. 슈퍼 앞 재활용함에 봉투를 넣고 그녀는 장바구니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사람 몇 명이 줄 서 있었다. 편의점 알바생이 하품을 하며 계산을 했다. 이만수 씨 아내 맞죠? 카운터 뒤에서 사장이 말을 걸었다. 예. 요즘 그분 좀 심하던데. 어제도 우리 앞에서. 그녀는 말끝을 흐렸다. 정옥은 잠시 눈을 깜빡였다. 죄송해요. 대신 사과드릴게요. 사장이 괜히 미안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포장된 라면과 두부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을 들었다. 계산대 위에 물건을 올리는 손이 약간 떨렸다.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을 꺼냈다. 아직도 현금 쓰세요? 젊은 알바생이 웃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밖으로 나오자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다. 골목길 끝에서 학교 가는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갔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그녀는 아이들에게 손을 흔들었다. 짧은 인사에 잠시 미소가 스쳤지만 곧 사라졌다. 버스 정류장 옆 의자에 앉아 장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두었다. 정류장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흐릿했다. 눈밑이 퀭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드러나 있었다. 그녀는 유리벽을 손바닥으로 닦았다. 닦아도 그 안의 얼굴은 지워지지 않았다. 정류장 옆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 바람에 휘날렸다. 요양보호사 구인 숙식 제공, 장기 근무 가능. 정옥은 잠시 그 전단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찢어 하나를 접었다. 그녀의 손끝에 종이의 장가시가 박혔다. 그녀는 손을 들어 입김을 불었다. 그 숨결이 하얗게 흩어졌다. 버스가 왔다. 문이 열리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타지 않았다. 대신 버스 안창가에 앉은 노부부를 바라봤다. 남편은 창문 밖을 보고 있었고 아내는 그의 무릎 위에 도시락을 올려놓고 있었다. 그 모습이 버스가 움직이자 천천히 멀어졌다. 정옥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눈을 깜빡이더니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은 한숨을 내쉬며 버스가 지나간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발소리가 아침 햇살에 묻혔다. 밤, 형광등은 꺼지고 거실 한쪽 스탠드만 희미하게 켜져 있다. 그 불빛 아래 이만수가 소파에 반쯤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입가엔 말라붙은 술자국, 셔츠 앞서픈 흘린 막걸리로 얼룩져 있었다. 탁자 위엔 깨진 소주잔 하나, 절반쯤 비워진 병 3개, 그리고 구겨진 신문이 널브러져 있었다. 정옥은 부엌 쪽에서 그 광경을 조용히 바라봤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조차 없는 집안은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모터가 잠깐 웅하고 울리더니 이내 멎었다. 그 순간 무거운 침묵만 남았다. 그녀는 식탁으로 다가가 조심스레 빈 병을 모았다. 병이 부딪히며 짤랑하는 소리가 났다. 만수가 잠시 몸을 뒤척였다. 정옥은 그대로 멈춰섰다.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다시 고개를 숙였다. 손끝으로 젖은 걸레를 집어들고 식탁 위의 얼룩을 천천히 닦았다. 그녀의 손놀림이 일정했다. 닦고 헹구고 다시 닦았다. 그 동작은 기계적이었지만 어딘가 깊게 잠긴 사람의 몸짓처럼 느리게 이어졌다. 잠시 후 정옥은 거실 한쪽 구석으로 걸어가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 불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얼굴을 비췄다. 그녀는 통화 목록을 천천히 내렸다. 아들.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목록을 모두 삭제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화면이 꺼지자 방은 다시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옥은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이 낯설었다. 피곤한 눈밑, 축 처진 어깨, 거칠어진 손등. 그녀는 손바닥으로 자신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손끝이 주름 사이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창문 밖에서 지나가는 오토바이 소리가 짧게 울렸다. 빛이 순간 창문을 스치며 방 안을 가로질렀다. 그녀는 그 빛을 따라 잠시 고개를 돌렸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정옥은 서랍으로 향했다. 오래된 나무 서랍은 조금만 잡아도 끼익 소리를 냈다. 그녀는 서랍 깊숙이 손을 넣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봉투 가장자리가 살짝 구겨져 있었다. 요양보호사 면접 일정. 볼펜으로 적힌 글씨가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봉투를 두 손으로 감쌌다. 마치 따뜻한 무언가를 쥔 듯 손끝이 천천히 오므려졌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쪽으로 향했다. 소파에 누워 코를 골고 있는 남편. 그의 얼굴엔 아무 감정도 없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봉투를 천천히 자신의 가슴 쪽으로 끌어안았다. 형광등이 완전히 꺼진 부엌 쪽에서 바람이 살짝 스쳤다. 커튼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벽식의 초침이 또각또각 울렸다.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입술 사이로 길게 내쉰 숨이 공기 중에 흩어졌다. 그 공기 속에는 오래된 냄새술, 먼지, 그리고 눅눅한 절망의 향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그 공기 속에 잠시 머물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눈을 감았다. 아침 햇살이 희미하게 부엌 창문을 스쳤다. 커튼 사이로 들어온 빗줄기가 식탁 위를 비추며 먼지를 떠올렸다. 냄비 안에는 식지 않은 찌개가 반쯤 남아 있었다. 정옥은 그 옆에서 조용히 밥그릇을 닦고 있었다.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그때 방문이 쾅 열렸다. 이만수가 헝클어진 머리로 걸어 나왔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바지는 허리춤에 대충 걸쳐져 있었다. 그의 얼굴엔 벌써 술 기운이 남아 있었다. 냉장고 문이 3개 열렸다. 안쪽에서 유리병들이 흔들리며 딸깍 소리를 냈다. 술이 없잖아, 술이. 그의 목소리가 부엌 천장을 때렸다. 정옥은 그릇을 씻던 손을 멈췄다. 조용히 수도꼭지를 잠갔다. 물소리가 멎자 대신 벽식의 초침 소리가 들렸다. 그만 마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만수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뭐라고? 정옥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손수건으로 젖은 손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순간 공기가 얼었다. 만수의 손이 들렸다. 그의 손끝이 떨렸다. 정옥은 여전히 그를 보지 않았다. 대신 싱크대 위에 젖은 그릇들을 바라봤다. 그릇 위로 햇빛이 스치며 반사됐다. 그 빛이 그녀의 눈가를 잠깐 스쳤다. 나 더는 못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그 방 안에선 그보다 큰 소리가 없었다. 잠시 정적. 만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의 입술이 몇 번 움직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식탁 위에 놓인 그의 지갑을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신용카드, 그리고 오래된 가족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잠시 바라봤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두 사람, 그때의 웃음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녀는 사진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밥 먹지 마. 다 식었어.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그녀는 방으로 향했다. 걸음소리는 일정했다. 문 앞에 다다르자 바닥의 햇살이 그녀의 발등을 덮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리고 그대로 문을 닫았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게 울렸다. 그 소리 뒤로 방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거실엔 만수의 숨소리만 남았다. 그는 그대로 서 있었다. 팔은 여전히 허공에 멈춰 있고 그의 시선은 텅 빈 냉장고 속으로 향했다. 그때 한 장의 종이가 냉장고 문에 붙어 있는 게 보였다. 냉장 자석 아래에 끼워진 작은 메모. 면접 일정 목요일 오전 10시 복지회관. 그는 그것을 느리게 읽었다. 글씨가 똑바로 보이지 않았다. 그의 눈이 흔들렸다. 잠시 후 그는 손을 내렸다. 식탁으로 가서 소주병을 찾으려 했지만 병들은 사라져 있었다. 햇살이 점점 강해지며 방 안을 채웠다. 먼지 입자들이 공중에서 천천히 흩날렸다. 그는 그 먼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의자에 주저앉았다. 의자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는 이마를 짚었다. 눈을 감자 귓가엔 바람 소리만 들렸다. 그 바람은 부엌 창문 틈새로 들어온 새벽 공기였다. 정욱의 방문은 닫힌 채 아무 소리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며칠 뒤 집안 공기가 눅눅했다. 커튼은 닫힌 채였고 햇빛은 벽지 틈 사이로 희미하게 새어 들어왔다. 방 안엔 먼지가 떠다녔다. 그 먼지는 천천히 빗줄기 속에서 회전했다. 냄비에는 곰팡이가 퍼져 있었고 국물 위에는 기름막이 엉겨붙어 있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컵라면 용기와 구겨진 휴지, 그리고 그 옆에는 비워진 소주병이 네댓 개 널브러져 있었다. 이만수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다. 셔츠 단추가 풀려 있었고 머리는 하얗게 엉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술병이 들려 있었다. 한 손으로 병을 기울이며 입에 털어 넣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그는 얼굴을 찡그렸다. 술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냄새 위로 오래된 라디오의 잡음이 섞였다. 정욱이. 그가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박정욱.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가 가사를 잃은 채 흘렀다. 그는 허공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화면을 켜자 오래된 사진 하나가 떴다. 사진 속 두 사람 젊은 시절의 만수와 정욱. 그녀의 얼굴은 햇살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그 얼굴을 터치했다. 화면 위로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망쳤지.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버렸지. 그는 웃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가엔 물기가 번졌다. 그래 잘했다. 그 말이 방 안에 떠돌았다. 웃음이 터졌고 그 웃음은 곧 울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렸다. 손 사이로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라디오에서는 DJ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늘도 날씨가 좋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 한 통 하세요. 그 멘트가 끝나자마자 정전이 났다. 라디오 불빛이 꺼지고 방은 갑자기 어둠 속에 잠겼다. 이만수는 손을 멈췄다. 조용했다. 냉장고의 진동도 바깥 소리도 사라졌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균형을 잃고 벽에 기대섰다. 벽지 한쪽이 뜯겨져 있었고 그 아래로 오래된 곰팡이 자국이 보였다. 그의 시선이 그 자국을 따라 흘렀다. 곰팡이 속에서 희미하게 글씨 하나가 드러났다. 박정욱. 오래전에 그녀가 이름을 써붙였다가 잊혀진 흔적이었다. 그는 손끝으로 그 글자를 따라 쓸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정우가. 밖에서는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한두 방울 떨어지던 빗소리가 이내 굵어졌다.
방안 공기가 조금씩 식었다. 이만수는 소파로 걸어가 앉았다. 빈 소주병이 바닥을 굴러가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무릎 위로 빗소리가 스며드는 듯했다. 라디오 불빛은 꺼졌지만 그 자리에 여전히 잔향처럼 음악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소리를 내지 않고 그저 그녀의 이름을 입모양으로만 만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늦은 밤 도로 위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다. 노란 불빛 아래 젖은 아스팔트가 반짝였다. 비가 그친 지 얼마 되지 않은 듯 바닥엔 얇은 물막이 있었다. 그 위로 나뭇잎들이 흩날리며 미끄러졌다. 멀리서 발소리가 났다. 규칙적이지만 무겁게 울리는 걸음소리. 이만수였다. 그의 손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다. 그 안엔 소주 한 병과 종이컵 2개가 있었다. 한참을 걸어가던 그는 멈춰섰다. 맞은편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다. 정욱이었다. 회색 코트를 걸치고 머리를 뒤로 단정히 묶은 채였다. 두 사람은 몇 걸음 간격을 두고 마주 섰다. 길 위엔 차 한 대 없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을 나란히 비추고 있었다. 이 시간에 어딜 가? 만수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정욱은 눈을 들지 않았다. 그저 그의 옆을 지나가려다 멈췄다. 잠깐 봐. 얘기 좀 하자. 그의 말투에는 간절함도 화도 어느 쪽도 없었다. 마치 오랜 세월을 통과한 목소리처럼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무슨 얘기? 그냥 한 잔만 하자. 그는 봉지에서 소주병을 꺼냈다. 뚜껑을 따는 소리가 밤 공기에 또렷하게 울렸다. 그는 종이컵 2개를 꺼내 하나를 내밀었다. 정욱은 그 손을 잠시 바라보다가 받지 않았다.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만수가 물었다. 그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어딘가에 미련이 남아 있었다. 정욱은 대답하지 않았다. 바람이 불었다.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가로수 잎사귀가 소리 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구름 사이로 달이 걸려 있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그 빛 아래에서 그녀의 눈동자가 고요히 떨렸다. 당신 없이도. 그녀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숨은 쉴 수 있을 것 같아.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걸어갔다. 발소리가 젖은 도로 위에서 작게 사라졌다. 그녀의 뒷모습이 가로등 불빛 속에서 점점 멀어졌다. 만수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손에 든 종이컵이 흔들렸고 술 한 모금이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한참 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길가의 불빛이 깜빡이며 꺼졌다 켜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달이 구름에 잠기며 희미해졌다. 그의 얼굴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래, 숨은 쉬어야지.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바닥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리며 그의 걸음이 멀어질수록 점점 사라져갔다. 남은 건 빗물에 비친 가로등 불빛뿐이었다. 그 불빛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마지막 흔적을 조용히 삼켜버렸다. 이른 새벽 역사는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다. 대합실 천장엔 형광등이 하나씩 깜빡이고 스피커에선 새벽 첫차 안내 방송이 작게 흘러나왔다. 1호선 배차 간격 10분. 잠시 후 전동차가 들어옵니다. 정욱은 커다란 여행 가방을 끌며 천천히 걸었다. 낡은 가방은 오래돼서 바퀴가 삐걱거렸고 손잡이는 손때로 번들거렸다. 그녀는 멈춰서서 가방 손잡이를 잠시 쥐었다. 손끝이 희미하게 떨렸다. 그 손엔 5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매표소 옆 자판기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다. 거울처럼 반사된 화면 속에 주름진 얼굴이 작게 비쳤다. 그녀는 잠시 그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렸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고 의자에 앉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엔 여전히 남편 이만수라는 이름이 저장돼 있었다. 그녀는 잠시 그 이름을 바라봤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길게 눌렀다. 삭제하시겠습니까? 짧은 진동음과 함께 이름이 사라졌다. 대신 그녀는 화면을 눌러 새 연락처를 등록했다. 이름칸에 박정옥 대신 정우라고 적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살자. 그녀의 속삭임이 공기 속에 흩어졌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철로 위에서 바람이 세차게 밀려왔다. 정욱의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코트 자락이 펄럭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 손잡이를 다시 쥐었다. 플랫폼 끝에는 몇몇 사람들이 졸린 얼굴로 서 있었다. 그 사이로 그녀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차창에 반사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다. 그 빛은 따뜻했다. 그녀의 지난 생이 서서히 희미해지는 듯했다. 전철 문이 삑 소리를 내며 열렸다. 안에서 따뜻한 바람이 흘러나왔다. 정욱은 잠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신발이 플랫폼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다. 탁, 탁, 탁. 그 소리가 기차의 문 안으로 사라지자 대합실의 공기는 다시 고요해졌다. 문이 닫히고 전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창문 너머로 스치는 불빛들이 그녀의 얼굴 위를 지나갔다. 그녀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 얼굴은 피곤했지만 눈빛은 맑았다. 손바닥 위엔 여전히 휴대폰이 있었다. 그녀는 화면을 켰다. 그 아래에 빈 연락처 목록이 있었다. 그녀는 웃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그렇게 말했다. 기차는 어둠을 뚫고 나아갔다. 플랫폼의 불빛이 멀어지고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창밖에는 새벽 안개가 피어올랐다. 안개 너머 새로운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그 빛을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기차가 철교를 지나며 소리를 냈다. 그 소리 위로 새벽의 바람이 섞였다. 그녀는 속으로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정옥은 해질 무렵 바닷가에 앉아 자신의 이름이 적힌 박정옥 이름표를 바다에 던진다. 그것은 과거의 자신과의 마지막 작별이었다. 맨발로 파도 속을 걸으며 그녀는 이제 됐어. 라고 말한다. 그 목소리는 고요하지만 단단하다. 바다는 파도 소리로 대답하고 그녀의 얼굴엔 오랜 세월 후 처음으로 평온한 미소가 번진다. 정욱은 뒤돌아 새 길로 걸어가고 바다는 그 이름표를 멀리 삼켜버린다.